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로 호르몬 23주 차인 연우입니다. 일단 호르몬을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목소리 변화를 녹음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호르몬, 남성 호르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네비도랑 게나스테론을 맞았는데요. 네비도 같은 경우에는 세 네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이고,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은 세 달에서 네 달까지 지속이 되는 주사인 거죠. 주사마다 개인차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그 피 검사를 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거거든요. 일단 네비도를 첫 번째 주사로 맞았어요. 영국에서는 호르몬 주사를 맞으려면은 좀 오래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 이 나라 사람들은 오래 지켜보고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남성 호르몬을 맞아도 될 만큼 그 스스로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지켜보느라 1년 동안 그 의사와 함께 심리 상담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만큼 기다릴 수가 없는 건 아니고 기다리기 싫어서 한국에서는 바로 주사를 맞을 수가 있어요. 심리 검사를 하고 나서 트랜스젠더라는 게 확실히 입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호르몬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부인과 같은 데를 가서 호르몬을 맞는 건데 모든 병원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다 보니까 트랜스젠더 분들이 자주 가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병원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거죠. 이제 그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나서 주사를 맞고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줘야 해요. 왜냐면은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저절로 생산되지가 않으니까. 그 보통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은 생리가 중단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서 여성 호르몬이 그만 나오게 하는 그런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 주사를 맞고 그 예나스테론, 그러니까 2, 3주에 한 번씩 자가 주사를 하는, 자가 주사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다시 나가야 하다 보니까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는 주사로 했고요. 3개월 이상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런데 저번에 그 내비도를 맞고 나서 저는 그때 4달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4달 뒤에 다시 한국에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근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남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시켜야 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달이 조금 넘어가서 그런지 아니면은 주사를 조금 더 일찍 맞았어야 했는지, 그러니까 3달하고 4달 사이에서 3달에 좀 더 가깝게 맞았어야 했는지, 그거는 좀 더 일찍 피 검사를 했으면 알았겠지만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4달 내비돌 한 번 맞고 4달 뒤에 예나스테론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다시 제가 자가주사를 한 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태 저는 지금껏 내비도 한 번, 예나스테론 2번을 맞은 상태죠. 네, 나중에 자가주사나 그 호르몬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을 한번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목소리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목소리 변화를 보여드리는 게 저의 주된 목적이니까 목소리 변화를 어떻게 녹음할지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일단 제가 한 달 전에 우쿨렐레를 치면서 노래 부른 거 녹음한 것도 하나 있고, 근데 아니면은 책을 읽을지 신체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황현산 선생님이 번역한 어린 왕자 책을 27주에 걸쳐서 읽기로 했어요. 그 이 책이 전부 짧게 27장이거든요. 그걸 한 장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면은 27주 만에 읽겠죠? 그러면 6개월 조금 넘는 시간에 걸쳐서 읽게 되는 건데요. 네, 일단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어볼까요? 어린 왕자,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 지음, 옮김, 황현산 옮김. 이거 사파들이 진짜 이쁜데 이거를
찍을 수도 없고. 저 이 머릿말이 좋아요. 뭐 여끈이의 말이 좋아요. 이 번역은 때때로 엄숙하게 말할 줄 아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다. 황현산. 이것도 좋죠. 레옹 베르트에게 나는 이 책을 어른들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하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들을 위해 쓴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으로도 부족하다면 지금은 이 어른이 되어 있는 예전의 어린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바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왜죠?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죠? 됐네요. 내 나이 6살 적에 한 번은 체험담이라고 부르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보았다.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걸 옮겨놓은 그림이 위에 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의 가지가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드디어는 나도 색연필을 들고 나의 첫 그림을 용케 그려내었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건 다음과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아니, 모자가 왜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아래와 같았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나 안 보이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재미를 붙여보라고 충고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나이 6살 때 화가라는 멋있는 직업을 포기했다. 나는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그만 기가 죽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자기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자꾸자꾸 설명을 해주자니 어린애에겐 힘겨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계의 여기저기 제법 많은 곳을 날아다녔다. 그리고 지리는 정말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눈길 한 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게 아주 유익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했다.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꺼내 그를 시험해보고는 했다. 그가 정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늘 이런 대답이었다. 모자로구먼.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트럼프 이야기, 골프 이야기, 정치 이야기,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그만큼 분별 있는 사람을 하나 알게 되었다고 아주 흐뭇해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목소리는
감기에 걸린 목소리라서 평소보다 조금 낮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주일에 하나씩 녹음하기로 했으니까 녹음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약속한 대로 목요일에 올리려면 빠르게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